자, 여러분, 자, 몇 페이지냐? 4회 문제의 6번 한번 볼게요. 6번. 다음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되어 있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는 신청서에 지상권의 목적, 범위, 지료를 필요적으로 기록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거 기억납니까? 우리가 필요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처음부터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임의적이라는 말은 뭐래요? 임의적 정보는 뭡니까?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특약 같은 것을 기록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했어요? 제가 특약, 약정, 조건, 존속기간, 환매기간, 변제기, 지료, 이자, 보증금, 지급장소 이런 것들이 붙으면 대개 무슨 정보라 했어요? 제가 임의적 정보라 했지요. 그럼 여기서 뭐 때문에 틀렸어요? 1번에 지료 때문에 틀렸죠. 지료는 임의적이다, 필요적이다? 임의적 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의할 게 있죠. 이자는 뭡니까? 임의적 정보 맞죠? 저당권 이자는. 근데 건저당권 이자는 임의적이에요, 필요적이에요? 둘 다 아니죠. 왜냐하면 건저당권 이자는 뭡니까? 채권 최고액에 포함됐으니까 임의적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필요적 기록사항도 아니에요. 정말 이해돼요? 어디에 포함돼 버렸으니까? 채권 최고액에 포함됐으니까. 그 다음에 보증금은 임의적인데 주의할 것은 전세금이라든지 전전세금이라든지 차임은 무슨 정보다? 필요적이지요. 자, 전세금, 전전세금 또 뭐라고? 차임은 무슨 정보다? 필요적입니다. 이해되세요? 됐고, 1번 틀렸고, 그 다음 2번 한번 볼게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자, 요거 주의해야 되죠. 이 명령에 의한 등기 아니고, 요거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개입되지요. 법원이 개입되니까,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개입되니까, 법원이 개입되니까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촉탁 등기예요? 촉탁 등기입니다. 자,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권은, 자, 우리가 편익을 받는 것은 요역지예요, 성역지예요? 요역지고, 편익을 받는 것은 요역지고, 평인을 주는 것은 뭐예요? 성역지잖아. 그럼 요역지가 권리자 되고 성역지가 의무자 되지요. 자, 3번 틀렸고, 자, 4번 저당권에 지상권에 저당권 등기하지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봐요. 자, 1번 여기에 지상권 등기했죠. 지상권 등기했고 1에 1 지상권부 저당권 등기했죠. 저당권 등기했습니다. 그럼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저당권자고. 권리자가 누구다? 저당권자고.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지상권자지요. 등기 의무자가 누구다? 지상권자. 인감증명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왜 안 넣어요? 우리 인감증명 어때 넣는 것이 원칙이에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뭘 넣는다? 인감증명 넣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건 등기 의무자가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지. 그러니까 인감증명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안 넣어요. 자, 그럼 몇 번 틀렸어요? 몇 번 맞아요? 4번 맞죠? 맞잖아. 지상권에 저당권 등기할 때 지상권자 인감증명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4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예요?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지요. 그럼 부기등기로 이어가지요. 자, 그러니까 다 틀리고 몇 번만 맞아요? 4번만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전세권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은 부동산 특정 일부에 설정할 수 있으며 등기도 가능하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권은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설정할 수 있다. 3번이 틀렸죠. 자, 잘 들어봐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우리가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자, 뭐에 대해서는?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했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있어요. 자, 아파트는 구분 건물이죠. 여기 건물 등기부입니다. 구분 건물 등기부인데 구분 건물 등기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각구 얼구되어 있죠. 그러면 한동 건물 표제부에 여기에 뭐를 적어요? 소재 지번 적고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사실 적겠죠. 그럼 요 밑에 뭘 적습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적어요. 표시가 뭐였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 연월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뭐를 적어요? 103호의 구조면적 적지요. 근데 여러분,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기록해요, 안 해요? 안 하지. 한동에 소재 지번 됐으니까 중복되잖아요. 그럼 요 밑에 뭘 적느냐? 대지권의 표시를 적지요. 표시, 종류, 소유권 대지, 임차권 대지, 전세권 대지, 비율, 전체 면적에다 자기 면적 나누는 거 2월 10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기 무슨 등기다? 대지권 등기지요. 자, 여기 무슨 등기? 대지권 등기입니다. 그럼 대지권 등기는 어디 해요? 한동 건물 표제부와 또 어느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하지요. 그러니까 신청에 의해서 주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하지요. 자, 무슨 등기로? 이 주등기잖아. 표제부는 다 주등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요 대지권 여기 봐요. 요 비율이죠, 비율. 비율이 있으니까 대지권 자체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지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 지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지분에다가 전세권 된다 해서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대지권 자체에다가 전세권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헷갈리면 안 돼요. 뭘 헷갈리냐면 안 되냐면 대지권 자체에다가 전세권을 못 하지만요. 대지권이 설정된 토지나 건물에다간 전세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거는 전세권 해주더라도 소유자 바뀌나 안 바뀐다? 안 바뀝니다. 그 구별해야 돼요. 자, 정리합시다. 대지권 자체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지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지권 자체는 전세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우리 대지권에 설정된 토지나 건물에다가 뭐예요? 소유자 안 바뀌잖아요. 전세권 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되고. 자, 4등은 거 틀렸죠?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봐요. 전세금 정액 나오죠.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우리가 이거 수업 시간에 몇 번 했는데 전세권은 권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억납니까?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은 원칙이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지요. 자, 원칙이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있지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승낙을 받은 경우는 무슨 등기고? 부기등기고.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다. 기억나지요? 자, 권리의 변경 경정은 원칙은 무슨 등기고? 부기등기고. 이해관계 있을 때 승낙을 받지 못한 경우는 무슨 등기다? 주등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4번 한번 봐요. 전세금을 정액하는 변경등기 신청서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처음 받고, 그 다음에 정기 신청서에 전세금 필요적이죠. 목적인 범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일부일 때는 뭐를 첨부하고 도면을 첨부하고. 자, 그 다음에 7번의 답이 3번이 틀렸죠. 자, 8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전세권 등기에 대한 농지에 전세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농지에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봐요.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 다 무슨 물건이에요? 배타적인 물건이죠. 배타적인 물건이므로 이중으로 중첩해서 올 수 있다, 없다? 없다지요. 없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지분의 전세권 못 한다 했죠. 그리고 4번에 전세권 존속기간은 임의적 맞죠? 맞고 5번이 틀렸어요. 자, 5번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5번이 요약집을 잠깐 몇 페이지 있는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몇 페이지 있느냐 하면 자, 57페이지. 57페이지. 밑에 보면 57페이지 밑에 보면 회색 글씨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73조 돼 있잖아. 자, 그걸 해볼게요. 73조. 자, 볼게요. 자, 1번 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되고, 자, 1번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전세권자 1억입니다. 그리고 존속 기간이 10월 10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전세금 있지요? 지금 전세권자가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 설정자, 여러분 전세 살잖아요. 그럼 전세금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집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집주인이 가지고 있잖아. 그럼 누가 가지고, 전세권자 가지고 설정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설정자 가지고 있는데, 그럼 기간이 끝나면 뭐예요? A는 갑한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받을 수 있죠. 뭐가 끝나면? 근데 전세금 돌리도록 할 수 있잖아요. 자, 돌리도록 할 수 있는데, 만약에 9월 10일 날 있죠. 요 기간 만료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기간 만료 전에 있지요. 집주인 찾아갑니다. 내가 갑자기 한 2천만 원이 필요한데 2천만 원 요걸 내가 누구한테 빌릴 일이 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요걸요 일부를 뭡니까? 친한 친구 전세권 일부를 요거 B한테 이전하고 싶다. 집주인이나 동의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집주인 그때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겠죠.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통한 전세권 이전 등기잖아요.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존속 기간 내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기간 내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하느냐 봐요. 자, 책에 다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있죠.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언제 하느냐 하면은요, 요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책에 다 있습니다. 존속 기간이 만료해야 된다, 만료 전이다. 만료 후에 해야 되죠. 자, 기간 만료 후에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어떤 이유로 있죠. 어떤 이유로 전세권이 뭐 했다는 것을 소멸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가능해요. 입증하면 가능한데, 근데 원칙은 언제 한다? 존속기간 뭐라고? 만료 후에 해야 됩니다. 그럼 기간 끝났어요. 또 기간이 지금 10월 10일이니까 한 10월 한 20일쯤 됐습니다. 그럼 기간이 끝났죠? 이때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요. 그러면 이거 한번 봐요. 이렇게 합니다. 1에 1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하고요. 등기하고 B한테 이전합니다. 전세권 일부를 이전합니다. 이전하고요. 양도액이죠. 양도액 2천. 양도액 2천을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등기를 한다, 부기등기를 한다.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일부 이전 등기는 언제 한다? 기간 만료 후. 기간 만료 전이라도 전세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가능하지요. 가능하고, 자, 주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부에 양도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기록해야 되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그럼 답은 5번 틀렸죠. 5번에 무슨 등기 되어서요, 저게? 주등기로 한다 틀렸죠. 주등기예요,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입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지상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한 것은 일필지 토지 일부에 지상권 등기할 수 있다. 맞죠? 일부 됩니다. 지분에 대해 지상권 안 된다 했지요. 안 된다 했고, 존속기간 지료는 임의적이에요, 필요적이에요? 임의적이잖아.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입니다. 자, 4번 있죠. 4번 이거 한번 봅시다. 어디 나오냐면 4번이, 자, 여기 한번 봐봐요. 55페이지. 55페이지 도표 바로 밑에 있지요. 도표 바로 밑에 임의적 정보 바로 밑에 봐요. 당구장 표시 있죠. 도표 바로 밑에 임의적 바로 밑에 당구장 표시잖아. 자, 세 개가 한번 봅시다. 세 개. 자, 1, 2, 3인데 이건 민법 수업인데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지상권은요. 우리 민법에서 뭡니까? 최장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최장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영구무한의
지상권 등기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서 뭡니까? 지상권은 뭡니까, 여러분? 최당 기간에 제한이 있지요. 석회 연화저금을 몇 년? 30년. 뭐 단단한 콘크리트 단단한 건물 있잖아요. 30년이고 일반금으로 몇 년? 15년. 공작물은 몇 년? 5년이지요. 최당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당 기간보다 짧은 지상권 등기 있죠. 지상권 등기는 수리를 해요, 각하해요? 수리합니다. 각하 아니에요. 수리합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봐요. 일반금을 15년이잖아. 그러면 10년 신청하더라도 뭐예요? 일단 수리해놓고 최당 기간만큼 연장이 됩니다. 자, 무슨 기간만큼? 최당 기간만큼 연장이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세 번째. 자, 여러분 여기에 있죠. 철탑이 있어요. 철탑. 철탑은 A 소유고요. 여기에 B 토지가 있어요. 자, 지상권 계약을 맺을 때요. A는 이 땅을 살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B하고 지상권 맺을 때 이렇게 맺을 수 있겠어요? 철탑이 녹슬 때까지 너 토지를 이용하는 지상권을 하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근데 철탑이 녹서는 것은요, 확정기간이에요, 불확정기간이에요? 여러분, 철탑이 녹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래서 그런 확정기간이다, 불확정기간이다. 불확정기간이잖아. 그러면 불확정기간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 등기도 수리한다, 수리하지 않는다? 수리하지요. 수리합니다. 다 됩니다. 다 됐어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문제. 자, 지금 어디에요? 9번에 4번. 4번 틀렸죠. 지상권 등기, 존속기한은 확정돼야 되므로 딱 나오죠. 불확정기한 목적한 지상권 등기도 가능하다겠죠. 그럼 4번 틀렸고. 자, 구분 지상권 할 때 도면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도면은 뜻이 뭡니까? 지적도와 임야도지요. 근데 지적도 임야도는 지금 평면이에요, 평면 아니에요? 평면이잖아. 근데 구분 지상권은 뭐라 했어요? 제가 상하라 했잖아요. 상하니까 자, 일반 지적도 임야도가 상하를 표시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구분 지상권 등기할 때는 도면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옆에다 또 하나 적어놔요. 구분 지상권은 수목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일반 지상권은 수목이 포함되지요. 근데 구분 지상권은 뭐는 제외된다? 수목원 구분 지상권의 대상에서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됐어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자, 9번의 답이 1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전세권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전세권 등기할 때 반드시 전세금 맞죠? 그 다음 2번 지분의 전세권 하지 못한다. 맞죠? 그래서 전세권의 목적인 토지는 일필토지 전부일 필요 없다. 맞죠? 자, 존속기간 필요했어요? 임의적했어요? 임의적. 4번 틀렸죠? 5번 농지는 전세권을 뗄 수 없다. 맞죠? 자, 11번 문제. 다음은 저당권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단독 소유권의 지분. 여러분, 지분에 대해 전세권, 저당권 되지요? 자, 봐요. 우리 지분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 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되지요?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지역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저당권이라든지, 압류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가등기 이런 것은 된다, 안 된다? 된다 했지요? 기억납니까? 자, 됐고. 자, 1번 맞고요. 2번 특정 일부에 대한 저당권 안 된다 했죠? 2번 틀렸죠? 2번 틀렸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가능하죠? 자, 요거 주의 좀 해야 되죠.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 주등기.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 가능하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농민들이 뭡니까? 농지를 담보로 해서 농협한테 돈 얼마나 많이 빌렸어요? 정말 이해되죠? 농지에 대한 저당권 됩니다. 다만 농지에 대해서 무슨 권은 안 된다? 전세권은 안 된다. 자, 농지에 대해서 뭐는 안 된다? 전세권은 안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전세권 목적한 저당권 되고. 자, 11번에 2번이 틀렸죠.
자, 12번 볼게요. 자, 근저당권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다. 맞죠? 소유권 이외 이전 등기는 다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고, 근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근저당권이 채권 가치 이전 뜻을 적어줘야 되고, 자, 3번 한번 볼게요. 대지권 뜻에 등기했죠. 여러분, 요거 기억나요? 대지권 뜻에 등기 어디 합니까?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어디 한다? 표제부 아니지. 대지권 뜻에 등기는 어디 한다? 토지등기부지요. 어느 등기부? 토지등기부 각구나 을구에 직권으로 무슨 등기를 한다? 주등기를 합니다. 이게 시험 잘 나옵니다. 자, 어느 등기부다? 토지등기부예요. 자, 요거 또 궁금하면은요. 요약집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면 여러분 요약집 152페이지 봐요. 52페이지 제일 밑에 칸 봐요. 도표의 제일 밑에 칸. 제일 밑에 칸 보면 대지권 뜻에 등기되어 있죠. 직권 어느 등기부? 토지등기부 각구 을구에 무슨 등기한 데 있다? 주등기한 데 있죠. 시험 잘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 이미 그 52페이지 그 제일 밑에 4번에다가 이미 별표시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죠. 별표시에 수업을 한 3번, 4번 강조했는데,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한번 할게. 나도 어제 2차 과목을 한번 들어보는데, 우리가 민법하고 있잖아요. 그 공시법하고 공법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객관적으로 민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말이에요, 민법이. 민법은 뭡니까? 갑, 을, 병, 정, 경우에 따라서 무까지 나와요. 근데 공시법은 갑, 을, 병이 한 개입니다.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야, 공법도 어렵고 공시법도 어렵다 해요. 민법은 특히 뭐 약간 어렵다, 크게 안 그래. 그건 왜 이유가 뭐냐면은요, 민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요, 많이 안 해요? 많이 합니다. 거의 공유회사예요. 공부를 하면 한 반 정도, 한 10시간 공부하면 한 4시간 내지 5시간을 어디에 투자한다? 민법에 투자합니다. 아마 계론보다 아마 민법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공법이나 공시법은 어떻게 돼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적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투자적인 면에서 아마 내 생각으로 좌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왜냐하면 민법을 다 나도 강의도 했고요. 고시 공부할 때 민법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운데, 그러면 공시법이 어렵다 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 투자를 적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지금 2차 과목 있잖아요. 그렇다 해가 지금 우리 학원에 1차 동시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해가 공시법을 시간 투자 많이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많이 하는 소리는 아니고, 일단 민법이나 개론에 시간 투자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공시법은 뭡니까?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우리 배운 거 하고, 또 나중에 특강할 때고 자료하고요. 요걸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뭐 24개 중에요, 뭐 많이 맞출 생각하지 말고요, 15개에서 16개 만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죠? 세법 16개 중에 한 8개, 9개 만들 생각하고. 그래서 공시법은, 근데 이게 잘못하다가 이 문제가 뭐냐면,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면요, 이게 여러분 2차 과목 공부를 시간 투자를 제일 많이 뭐를 많이 해요? 공법을 투자 제일 많이 할 거야 아마. 내용이 많고 어렵잖아요. 근데 공법은 시간 투자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실질점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공법은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50점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한 50점, 60점. 그 작년에 뭐 때문에, 작년에 2차 과목, 작년에 부동산 과목 중에서요,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지적법은 좀 쉬운, 평이했고요. 가장 어려웠던 게 세법하고 등기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중개사법에 점수 확 올려놨죠. 공법에도 한 50점씩 낮았어요. 공시법에서 뭡니까? 대충해가 뭡니까? 공시법, 세법을 세법 작년 역대 최고로 딱 하더라고, 세법에. 평균 16개 중에서 한 5개, 6개밖에 안 나왔다 하더라고. 세법이 정말 어렵다 하더라고. 그래서 공시법, 세법에서 뭡니까? 뭐가 나왔어요? 꽈락이 나왔습니다. 60점 넘어도 꽈락이 나왔어요.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2번 맞고, 자, 3번 한번 볼게요. 대지권 뜻에 등기한 토지 등기유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하지 못한다. 맞죠? 자,
대지권을 목적으로 해서 대지권 등기됐으면 건저당권 등기해버리면 분리처분 돼버리죠. 허용한다, 금지한다? 금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저당권 등기할 때는 채권 최고액이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맞죠? 근데 여러분, 이자가 채권 최고액 안에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포함되지. 그러니까 이자에 관한 기록사항은 따로 있다? 따로 없다? 따로 없다. 이해되세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5번도 중요하죠. 건저당권자가 여러 명일 때요. 채권 최고액을 구분해서 기록한다. 아니에요. 요거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입니다.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채권 최고액은 합산해서 무슨 기록한다? 단일 기록해야 돼요. 자, 채권 최고액은 뭐해서? 합산해서 무슨 기록한다? 단일 기록해야 됩니다. 합산해서 무슨 기록한다? 단일 기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틀렸죠. 자, 13번 문제 볼게요. 건저당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단일 기록한다. 2번 채권이 다수일 때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채무자 다수일 때 나누어 기록할 수 있다. 틀렸죠? 반드시 무슨 기록? 채권자가 여러 명이든 채무자가 여러 명이든 반드시 무슨 기록한다? 단일 기록해야 됩니다. 자, 4번도 중요하죠. 연대 채무자 있지요. 우리요, 여러분, 저당권 등기건, 건저당권 등기건요, 채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같을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저당권 설정자 다른 경우 있죠. 다른 경우는 뭡니까? 저당권 설정자 물상보증인이에요. 다른 경우라도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저당권이나 건저당권은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기록 안 해야 돼요? 기록을 해야 됩니다. 자, 저당권 등기든 건저당권 등기든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기록 안 해야 된다? 기록해야 돼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생략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근데 그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지요. 연대 채무자일 때 등기부에 연대 채무자라 표시합니까? 채무자라 표시해요. 채무자라 표시합니다. 자, 그 채무자가 무슨 채무자일 때도 연대 채무자일 때도 등기부에는 연대 채무자라 표시한다. 채무자라 표시한다. 채무자라 표시합니다. 자, 뭐로 표시한다? 채무자. 두 가지 기억해요. 채무자는 어떤 경우도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연대 채무자일 때도 등기부에 연대 채무자라 기록한다. 채무자라 기록한다. 채무자라 기록합니다. 자, 됐고. 자, 4번 맞죠? 그 다음에 5번. 건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물상보증인 승낙서 넣을 필요 없다. 이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건저당권 있죠?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잖아. 야, 참 기본인데. 여러분, 뭐 우리 이거 배웠어요. 물건 중에 용익물건이 뭐예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요 세 개잖아. 임차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잖아. 그럼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지상권, 전세권, 또 뭐예요? 지역권은 뭡니까? 원칙은 등기해야 성립하지요. 아, 물론 등기 안 해도 성립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나 법정지상권은 뭡니까? 등기 없더라도 인정되지요. 법이나 관습법에서. 그거 빼고는 뭡니까? 등기해야 성립하잖아요. 근데 임차권은 뭡니까? 등기해야 성립해요? 계약만으로 성립해요? 계약만으로 성립하고 등기를 해놓으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죠. 이건 채권입니다. 자, 그리고 담보물건은 뭐였어요? 저당권, 유지권, 질권이잖아. 기억나요? 저당권, 유지권, 질권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기억나는데 그럼 저당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물건은 당연히 이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승낙서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승낙서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근데 답이 5번이죠. 자, 14번 문제. 다음은 저당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권 목적일 때는 신청서에 권리 표시한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흔해요?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이 흔해요? 소유권이 거의 뭐 99%잖아요, 이게.
그러면 소유권일 때는 너무 흔하니까요. 권리 표시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근데 지상권, 저작권은 흔하다,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지요? 그게 뭡니까? 이게 지상권, 저작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1번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전세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 지상권이 말소될 때 등기관이 무슨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야, 여러분, 주가 말소되면 부는 무슨 말소예요? 직권 말소지요. 자, 2번 맞고. 자, 3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3번도 이거 한번 봐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여기에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립니다. 1억을 빌리면 요 사람이 뭐가 돼요? 채무자. 요 사람이 뭡니까? 채권자지요. 채권자고 요거는 저당권자고 요거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지요. 이게 제일 많잖아요. 저당권, 채무자, 저당 같은 경우. 자, 근데 이거 한번 봅시다.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이요. 매부고요. 요 사람이 처남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많죠? 처남이 찾아와요. 매부한테 돈 1억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매부 같으면 어떻게 돼요? 1억 빌려달라고 하면? 없다 하면 되잖아. 돈 1억을 쌓아두는 거 없잖아, 집에. 없다 하면 되고. 그래, 여러분 항상 이런 거, 우리 어릴 때 이런 기억 없어요, 여러분. 보면은요, 명절 때 이래 되면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꼭 뭡니까? 미리 선수 치지요. 뭡니까? 옷에 사업이 어렵다 하고 있잖아요. 옷에 사업이 어렵다 하고 돈에 쪼달려 죽겠다 하고 미리 뭐를 쳐요? 방음막을 칩니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항상 또 위세를 많이 부리는 것도 있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니까 이 돈 없다 해요. 그럼 처남은 또 방어하지요. 돈은 내가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1억을 내가 빌리겠다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채무자 되지요. 그래 놓고 내부 너 아파트를 담보로 좀 잡히자 해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저당권 설정자지요. 그래서 야의 내부의 아내가 누굽니까? 야의 누나잖아. 누나가 또 옆에 바람 잡아요. 요번에 동생 사업 성공한다. 담보 넣어줘라. 오랜만에 부탁하는데 넣어줘라. 또 부탁해서 어떻게 돼요? 저당권 등기 하지요. 그럼 요것은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저당권 설정 등기나 저당권 말소할 때 당사자 있죠. 당사자가 채무자가 당사자가 돼요. 물상 보증인이 당사자 돼요. 물상 보증이잖아. 채무자가 당사자 된다 하면 어떻게 돼요? 돈도 내가 은행에 빌리고 매부 아파트를 마음대로 저당 잡으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매부가 없습니다.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누구다? 자기 건물 당사자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말소나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당사자는 누구다? 물상보증인입니다. 제 말 이해돼요? 채무자 당사자다, 당사자 아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럼 여기서 봐요.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아니면 채무자는 저당권 말소 등기 권리자 될 수 없다. 맞죠? 그 당사자는 누구예요? 물상보증이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맞고 4번 봅시다.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연대 채무자라 기록해요? 채무자라 기록해요? 채무자라 기록하지요. 자, 5번 시험 잘 나오죠. 우리 저당권 등기할 때요. 저당권 등기할 때 부합물이나 종물에도요. 종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지요. 자,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칩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5층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저당 잡았어요. 돈 빌리고. 그런데 5층에다가 옥탑층을 지어요. 그럼 은행에서는 뭡니까? 5층에서 옥탑층까지 포함한 저당권 변경 등기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둬요? 그대로 둡니다. 왜냐하면 미치니까. 이해됩니까? 만약에 미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특약을 맺고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고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거 봅시다. 5번 한번 볼게요.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정축된 부분이 있죠. 정축된 부분에 건물 부분에 저당권력이 미치기 위한 변경 등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겠죠. 미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자, 봐요. 미치니까 변경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5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 15번 문제.
근저당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자는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이자에 관한 사항은 기록하지 않아야 된다. 맞죠? 두 번째,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한 토지와 토지 등기 기록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하지 못한다. 맞죠? 분리처분 돼버리니까. 3번 틀렸죠? 연대채무자일 때는 등기부에 연대채무자를 기록한다. 채무자를 기록한다. 채무자. 3번 틀렸고. 그 다음 4번. 근저당권 등기 신청서에는 채권 최고액을 반드시 기록한다. 맞죠? 자, 5번도 시험 잘 나오죠. 자, 공동담보 있죠. 공동담보의 목적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 5개 외워놔야 돼요. 몇 개 이상일 때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지요. 옆에다 적어놔요. 공동담보 목록은 누가 작성하냐면요. 등기관이 작성합니다. 요거 이런 것도 시험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공동담보 목록은 누가 작성한다? 등기관이 작성한다. 이러나요? 자, 그리고 공동담보 목록은 광의의 등기부입니다. 자, 무슨 등기부? 광의,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그리고 영구보존합니다. 자, 무슨 보존한다? 영구보존 적어놔요. 영구보존합니다. 자, 그걸 적어놓고. 자, 그 15번의 답이 3번 되고요. 16번. 근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은입니다. 근저당권 등기할 때는 이자는 이비적 틀렸죠? 어디에 포함되어 버리니까?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어 버리니까. 자, 일필 토지 특정 일부에 저당권 할 수 있으나예요? 없으나예요? 없으나. 없고, 지분에 대한 할 수 있다 했죠? 반대로 설명해놨고. 자, 3번. 근저당권 등기할 때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죠? 반드시 단일 기록이고, 연대 채무자 할 때는 뭡니까? 등기부에 뭐를 적는다? 채무자를 적는다 했죠? 자, 틀렸고. 자, 4번 한번 봐요. 건물 정축된 등기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정축된 건물에 미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미친다 했잖아. 그러니까 정축된 부분에서는 변경 등기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미치니까 변경할 필요 없어요. 없고, 틀렸고. 자, 5번이 맞는데 5번이 무슨 말인지 볼게요. 전세금이 5천만 원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 최고의 3,500만 원 선순위 근저당권 등기가 경유되었을 때 다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 최고액이 2천만 원인 근저당권 등기 할 수 있다. 자,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봐요. 자, 1번. 감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됐고요. 1번. 전세권 등기됐어요. 전세금 지금 얼마예요? 5천이죠. 5천입니다. 그리고 1의 1 전세권부 근저당권 등기가 채권 최고액 얼마예요? 얼마? 채권 최고액 얼마? 3,500 돼 있죠. 그 다음에 1의 2 전세권부 근저당권 등기입니다. 채권 최고액 얼마 되었어요? 얼마? 2천 돼 있죠. 자, 2천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우리 일반적으로요, 저당권이 흔해요? 근저당권이 흔해요? 등기부 때 보면. 거의 99% 근저당권입니다. 우선은 저당권 없어요. 근저당권이 뭡니까? 피담보 채권이 0이 된다 하더라도 일일이 설정 등기, 말소 등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결산기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억 같으면은요,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 등기가요, 만약 1억이 근저권 등기 됐어요. 1억이. 그럼 이거는 1억이란 말은요, 그 채권 최고 1억이란 말은 실제 빌린 돈이에요? 빌릴 수 있는 최고 한도예요? 빌릴 수 있는 최고 한도입니다. 최고 한도가 1억 되어서요. 그럼 이거예요. 등기부에는요, 실제 빌린 돈을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실제 빌린 돈을 몰라요. 실제 빌린 돈을 모르면 이 실제 빌린 돈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돼요? 이게? 은행 가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뭐 절차 같은 건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은행 가서 뭐 서류 같은 걸 첨부해가 뭐 동의서 받아가 뭐 확인하든지 뭐 그 절차는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 은행 가서 뭘 해야 돼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실제 빌린 돈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뭡니까? 추측은 할 수 있죠. 왜 추측은 할 수 있어요? 대가 의뢰 같은 데는요,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한 70%, 60에서 70% 잡아줍니다.
그럼 1억 같으면 뭐예요? 실질 빌린 한도는 한 7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난합니다. 예. 6천에서 7천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제2금융권 같은 거 어떻게 돼요? 더 올라가겠죠. 실제 빌린 돈이 뭐 80%에서 90%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뭐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은행을 통해서 실제 빌린 돈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지금 전세금이 5천인데 요 채권, 채굴 합산하면 둘이 얼마예요? 5,5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거보다 이 초과했죠, 초과하더라도 이건 실제 빌린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한 80% 잡더라도 5천만 원 이내일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전세금이 5천만 원에도 이렇게 초과하더라도 뭡니까? 실제 빌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전세권, 건전한권 등기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실제 빌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있다. 맞죠? 16번의 답이 몇 번이다? 5번이 됩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볼까? 임차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입니다. 주택에 대한 임대차 종료 여부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의 신청자 1번에 틀렸죠. 자, 임차권 등기명의안 등기는 반드시 요건이 두 가지 있죠.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존속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경과 안 해야 된다. 경과 후에 해야 되고, 또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해야 된다, 반환 못 받아서 해야 된다. 반환 못 받아야 되죠.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명의 임차권 등기는 존속기간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경과를 해야 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된다, 못 받아야 된다? 못 받아야 됩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의엔 임차권 등기 있죠. 요거는 누가 하느냐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하기 때문에 요건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촉탁 등기예요. 촉탁 등기입니다. 자, 명령 등기다, 촉탁 등기다, 촉탁 등기입니다. 촉탁 등기고.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 됐죠. 그러면 요래 놓고 뭡니까? 임차 이사 갔잖아요. 그럼 이사 가면 임대인이 뭡니까? 집은 무슨 집이 돼요? 빈집이 되죠. 빈집이 되는 것을 다시 세놓죠. 다시 세놓을 때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있지요. 보증금 일정에 대한 최우선 면제 인정돼요,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되죠. 그 인정되면 이거 까버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할 실익이 없습니다. 최우선 면제 인정 안 됩니다.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한 등기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죠. 자, 5번. 자, 이 기억나요? 임차권 등기 명의에서 임차권 등기 됐죠. 근데 요 임대인의 건물이 미등기예요. 미등기일 때 어떻게 한다? 직권 보존 등기 해주고 임차권 등기 하지요. 자, 무슨 보존 등기 해주고? 직권 보존 등기 해주고. 자, 요것도 기억납니까? 자, 여기서 봐요. 임차권 등기 명의에서 임차권 등기 됐죠. 자, 임차권 무슨 명령에서? 등기 명령에서,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됐죠. 됐습니다. 그럼 요 임차권 등기 된 거 가지고요,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원래 우리 임차권 이전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되잖아요. 근데 임차권 등기 명의에서 임차권 등기 됐잖아. 그 임차권을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 임차권은 이미 뭐예요? 임차권은 기간이 지난 임차권이잖아. 무슨 임차권이다? 기간이 지난 임차권이에요. 기간이 지난 임차권을 가지고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것도 기억해요. 자, 조금 쉬었다 할게요.